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오늘 기준으로 지난 2007년 7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30년물 역시 장중에 5.03%를 찍으면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고요. 단기물인 2년물 역시 장중에 5.24%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람 특파원입니다. 네,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8일 수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금리 급등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 지수가 1.6% 이상 조정받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전일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채권 금리가 또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오후 5시 무렵에 4.9%를 나타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7bp 이상 오른 수준이고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30년물 역시 6bp 정도 오르면서 4.99%를 나타냈고요. 장중에는 5%대를 이제 상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2년물 금리 이제 오후 5시 경에는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5.21% 나타냈는데요. 오늘 이제 채권 장기물 금리는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결국 주식시장에 그대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화 지수는 전일 대비 강세를 나타냈고요. 달러화 지수 전일 대비 오른 106.5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 갈등이 매일매일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험 회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분위기 속에 다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물 WTI가 전일 대비 1.9% 정도 올랐고요. 배럴당 88.32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지난 3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증시 상황을 보면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쭉 좀 흘러내린 것 같은데요. 장중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이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오전 늦게부터 시작된 채권 금리의 급등세에 주식 주가가 그대로 연동을 하면서 마지막 3시부터 더욱더 셀오프가 심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내내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채권 금리가 또다시 이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점이 주식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 같은 경우에는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 대학살 사건 이후에 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중동 전체로 이것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 이란의 개입 여부라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 관련된 심리는 좋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공포심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빅스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무려 7.5% 정도 오르면서 19.4선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거의 20선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전 피난처인 금 가격 또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금 가격 다시 폭등을 하고 있고요. 다시 온스당 $2,000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귀금속 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중동 지역의 위기가 격상될 것이라는 점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라이싱에 따르면 더욱더 이제 이 갈등이 좀 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다소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거대 테크 기업의 실적이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꿔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2%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좀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좋은 뉴스와 이 나쁜 뉴스가 혼재하면서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안 좋은 뉴스들, 걱정을 많이 자아낼 만한 뉴스가 힘을 많이 발휘를 하면서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빅스의 급등도 이끈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4.9%마저도 돌파를 했군요. 이 얘기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채권 금리가 다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고점을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장중 한때 4.93%까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고점을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오늘 기준으로 지난 2007년 7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한번 뛰어올랐습니다. 30년물 역시 장중에 5.03%를 찍으면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올랐고요. 단기물인 2년물 역시 장중에 5.24%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무엇이 채권 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인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입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미국의 채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 페드가 금리를 더욱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논리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최근 이 연준 위원들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 발언들의 그 완전히 비둘기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동결을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단순히 비둘기라고 보기보다는 매이지만 약간 누그러진 매 아니면 살짝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을 대기하고 있는 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이것이 결코 비둘기는 아니다라고 채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 살아 있는 점이 지금 채권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 상승세는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채권 매도세를 약간 제어시킨 요인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이제 20년물 재무부의 채권 입찰에서 이제 입찰이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채권 금리 상승세가 여기서 멈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비둘기파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걸 또 오늘 시장에서는 완전히 비둘기로는 볼 수 없고 매가 좀 섞인 비둘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하루하루 시장 해석이 좀 헷갈리는데요.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 공습 이후에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이제 심각해진 것이 어제 기점으로 주 후반을 가면서 금융 시장 역시 중동의 위기가 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확전될 가능성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지수도 튀어오르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가장 좀 촉발시킨 요인이 가자시티 내에 있는 병원에 대한 이 공습 사태에 따른 대참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자지구 병원이 공습을 당하면서
500명 가량이 좀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이 얘기가 갈리면서 더욱더 이 중동의 위기는 격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한편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들 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강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 이 병원 이 폭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테러 집단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슬라믹 지하드 집단이 지금 병원 인근에서 로켓을 일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미국 정보기관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굉장한 이 야만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제법을 어겼다라는 규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후에 귀국길에 올랐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통로 개방에 대한 동의를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것으로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뒤에서 국제뉴스 통해서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표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둘 다 시간외에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특히나 넷플릭스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이제 핵심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경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살짝 엇갈리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 쪽에서는 이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2%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밝혔고요. 광고형 요금제에 대한 구독자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에 EPS 조정 주당 순이익이 3.73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였던 3.49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매출은 85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넷플릭스의 총 회원수 전망치, 이제 회원수가 사실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2억 4,700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2억 4,300만 명대를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오늘 정규장에서는 2.6% 정도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을 그대로 되돌리면서 지금 거의 12% 정도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넷플릭스의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스트리밍 기업들에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제 대장 기업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이번에 굵직한 실적을 처음으로 발표한 기업이라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주의 실적이 조금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이제 EPS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테슬라의 3분기 EPS가 66센트, 0.66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0.73달러를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출 같은 경우는 23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241억 달러를 역시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 이 실적에서는 이제 이익률, 마진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했었는데요. 총 영업 마진은 7.6%를 기록을 하면서 바로 작년의 수치였던 17.2%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으로 일단 숫자는 나왔습니다. 총 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정규장에서 4%대 급락 마감을 했다가 시간 외 거래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어떨지에 따라서 이제 장의 분위기도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하나둘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고요. 넷플릭스와 테슬라 실적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죠. 여기까지 얘기해 볼까요? 네, 연준 위원들 이제 굉장히 많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월 FOMC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이제 3명의 연준 주요 인사들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제 뉴욕 연은의 총재인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욕 퀸스 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이제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일단은 이 수준에서 내버려 두고 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인간적인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의 경제 여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입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 역시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금리 인상이 충분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을 내년 초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전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500bp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이제 성급하게 보기보다는 내년 초까지는 이 여파를 조금 진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지금 연준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금리의 상승의 여파를 관망하는 지금 이런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네, 월러 이사 또한 발언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제 블러드 전 총재와 더불어서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월러 이사마저도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월러 이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연준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wait, watch and see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다리고 보고 이제 또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경제가 향하는 방향을 보고 나서 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월러 이사가 보고 있는 경제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가 실질적으로 둔화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제 좀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가 조금 약간 둔화를 해준다면 수요가 완화가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 간의 균형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를 2%의 목표치로 가까워지게 하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약간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요와 경제 활동이 최근의 속도 지금 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2%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적시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 웨파 크리스토퍼 월러 인사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이 평가하는 미국의 경기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드는 지난 9월 이후 미국의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긴장도는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가는 완만한 속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페드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장기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부동산 금리, 부동산 시장, 모기지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에선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8%대를 돌파를 하면서 미국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에 대한 수요 역시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와중에 전체적인 미국의 부동산 시장 지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9월 동안의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착공이 허가됐다라는 거는 이제 미래 주택 시장에 대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이제 감소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 자체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매달 좀 들쭉날쭉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역시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보이고 있고 시장 전체가 약하다라는 진단을 전했습니다. 네. 자, 종목과 섹터별 흐름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는 상승을 했고 또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빅테크 종목들 다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테슬라가 4% 이상 밀렸었고요. 구글과 아마존, 메타 모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가 4.6%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3.9% 하락을 하면서 4% 가까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됐었던 이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정 강화가 이날까지 엔비디아 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월가에서도 시티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추가적인 규제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 대부분 IB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약 30%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전일 아시아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연료유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높아진 동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쪽의 노선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에 좀 차질이 있다라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얘기를 했고요. 이 여파에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10%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항공주들도 무더기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의 주가도 4%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